고대 이집트의 비밀 미라 필립 스틸글 이충호 옮김 비밀스러운 무덤 수천 년 전에 죽은 어떤 사람의 비밀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으스스한 무덤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기 반짝이는 것은 혹시 황금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촛불을 들어 비춰봅니다. 방 안은 갖가지 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너머로 다른 방들이 보이는군요. 그중 한 방에서 여러분은 파라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왕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발견합니다. 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삭은 뼈가 들어있을까요? 아닙니다. 파라오의 시체는 영원히 썩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라의 얼굴. 이집트 왕 세티 1세를 만나봅시다. 세티 1세는 약 33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세티 1세의 시체는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미라로 만들어졌어요. 가끔 사람 시체가 모래 속에 파묻혀 마르거나 얼음 속에 갇힌 채 자연적으로 미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은 인공적으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 고대 이집트인은 왜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을까요? 죽은 사람이 4, 5세기에서 살아가려면 몸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라오는 미라로 만드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을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파라오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파라오와 4, 5세기를 연결하고 있는 마법의 끈이 끊어진다면 세상은 어둠과 무질서 속으로 빠져든다고 믿었어요. 살아있는 신을 위한 선물. 다른 나라 사람들은 파라오와 왕비에게 상아, 동물 가죽, 향신료, 황금, 보석을 비롯해 온갖 종류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선물들도 파라오가 사후 세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덤 속에 함께 넣었습니다. 이집트의 영토. 파라오는 나일강 주변의 푸른 땅과 그 너머의 사막을 다스렸습니다. 파라오는 큰 도시와 무덤과 사원을 짓게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 사람들은 파라오가 이집트를 나쁜 일들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집트는 보통 사람들이 힘들게 일한 덕분에 유지되었죠.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왕족이 높았고 귀족과 부유한 중산층은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뒤에 자기 몸을 미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 뿐이었습니다. 높은 사람들. 왕족은 궁전에서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냥과 음악을 즐겼습니다. 귀족 중에는 지방 장관 등 왕실에서 임명한 관리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군이나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집트인은 매우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야 했죠. 때때로 사원이나 피라미드를 짓는 일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노예는 대개 전쟁에서 붙잡힌 외국인 포로였습니다. 노예들은 종종 광산에서 일하는 등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중간층 사람들. 의사, 건축가, 기술자, 특별한 기술로 물건을 직접 만드는 중요한 장인도 주위의 존경을 받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정부 관리나 서기 역시 그러한 중간층에 속했습니다. 신과 여신. 고대 이집트인이 섬긴 신과 여신은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누트와 게부, 몸에 별이 박혀있는 하늘의 여신과 땅의 신, 라, 태양신, 오시리스, 죽음과 부활의 신, 이시스, 어머니 신이자 오시리스의 아내, 아누비스, 장래의 신이자 미라 만드는 사람들의 신, 세트, 혼돈과 혼란의 신, 호루스, 하늘의 신이자 파라오의 보호자, 아몬, 창조 신이자 테베의 신, 하토르,
사랑과 미의 여신, 토트, 문자와 지식의 신. 사후세계. 고대 이집트인은 사람이 죽고 나면 사후세계인 오시리스 왕국으로 여행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이 왕국은 아주 놀랍고 신비한 장소로 그곳에 도착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후세계로 가는 여행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마실 물과 음식도 필요했고 몸이 온전하고 튼튼해야 했습니다. 사제들은 죽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문을 외워주었습니다. 험난한 여행. 죽은 사람은 뱃사공에게 강 건너편에 있는 사후세계로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비가 심한 7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뱀과 악어와 싸워야 하고 그물에 가두려고 하는 사악한 신들과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태양을 창조한 아툼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토르에게서 음식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2명의 배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누비스가 그 사람의 심장을 진리의 깃털과 나란히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잽니다. 만약 죄를 많이 지어 심장이 무거우면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만약 심장이 가볍다면 그는 무사히 오시리스의 왕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미라 만들기. 어서오세요. 죽은 자들의 도시인 네크로폴리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시체를 미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시체를 썩지 않도록 처리하여 미라로 만드는 기술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시체에서 뇌와 내장을 꺼내는 방법, 소다석으로 시체의 물기를 없애는 방법,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으로 감싸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미라를 만드는 동안 옆에서 사제가 사후세계로 가는 여행에서 죽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자의 서에 적힌 주문을 외웠습니다. 사자의 서라는 건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200가지가 넘는 주문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으스스한 일. 자, 미라를 만드는 방법. 1번. 먼저 냄새가 좋은 야자기름과 물로 시체를 깨끗이 씻습니다. 2번. 기다란 청동 갈고리를 사용하여 코를 통해 뇌를 조금 씻어냅니다. 3번. 몸에서 심장만 남겨두고 창자와 간, 폐, 위를 모두 꺼냅니다. 이것들은 소다석에 재어 말립니다. 그런 다음 나무에서 얻은 끈끈한 액체를 입히고 천으로 감아 특별한 항아리에 담아둡니다. 4번. 시체를 소다석이 가득 찬 욕조에 담은가 물기를 없앱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난 후 시체를 다시 꺼내 속에다가 아마포와 모래와 톱밥을 채워 넣습니다. 때로는 천으로 감싼 창자와 간과 위와 폐를 도로 몸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5번. 바싹 마른 피부에 향기로운 기름과 나무에서 얻은 액체를 문질러 바릅니다. 그러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한결 좋아집니다. 6번. 시체에서 난 틈 사이에 부적을 끼워 넣습니다. 호루스 신의 눈은 나쁜 귀신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7번. 시체를 아마포 천으로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천 사이에 행운의 부적을 집어넣습니다. 8번. 황금 가면이나 색칠한 아마포나 석고 가면을 시체 머리와 어깨 위에 씌웁니다. 9번. 시체를 그림과 주문으로 뒤덮여 있는 사람 모양의 나무관 속에 집어넣습니다. 카노푸스 단지. 간, 폐, 위, 창자는 대개 카노푸스 단지에 담아 보관합니다. 이 단지는 상자 속에 넣어 미라의 무덤 속에 넣습니다. 카노푸스 단지에는 머리 모양의 마개가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전부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사람, 자칼, 비비, 송골매의 4가지 머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도구. 시체를 자르는 데에는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부싯돌 칼을 사용했습니다. 뇌를 꺼내는 데에는 갈고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체에서 물기를 없앨 때에는 소다석이라는 천연 탄산 나트륨을 사용했습니다. 부적. 미라를 둘러싼 천 속에는 부적을 집어넣었습니다. 부적은 금이나 돌, 찰흙, 밀랍으로 만들었고 모양과 크기가 다양했습니다. 천으로 칭칭 둘러싼 미라.
미라를 친친 둘러싸는 천으로는 아마포를 사용했습니다. 사원의 신상이 입혔던 옷에서 가져온 천을 가장 거룩한 천으로 여겼습니다. 맨 바깥층은 흔히 한 장의 큰 천, 수위로 덮었습니다. 미라의 천을 감는 데에만 15일이 걸렸습니다. 동물 미라. 고대 이집트인은 많은 동물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종종 사람처럼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도 미라로 만들곤 했죠. 장례식 행렬. 장례 행렬이 지금 태베에서 출발하여 나일 강둑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행렬은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절벽을 깎아 만든 무덤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소들이 관이 실려있는 배 모양의 썰매를 끕니다. 사제들은 우유를 뿌리고 향을 태웁니다. 여인들은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곳에서 크게 소리내어 웁니다. 입 여는 의식. 특별한 의식의 하나로 사제는 미라의 입을 여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야 죽은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고 사후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장례선. 때로는 미라를 모형 배에 실어 나르거나 무덤의 벽화에 죽은 사람을 배에 실어 나르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시리스를 만나기 위해 물을 건너가는 여행을 나타냅니다. 관과 상자. 고대 이집트 초기에는 죽은 사람을 그냥 사막의 구덩이 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사막의 모래가 시체에서 물기를 빼앗아갔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체를 갈대나 나무로 만든 간단한 관에 넣어서 묻었는데 그러면 시체가 금방 뼈로 변해버렸습니다. 약 4600년 전부터 이집트인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처리하여 미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3000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미라를 넣는 관. 나중에 미라를 사람 모양의 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가운데의 황금관은 테베의 한 여사제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미라를 넣는 관에는 죽은 사람을 보호하는 주문을 잔뜩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 겹의 관. 투탕카멘 왕의 미라는 사람 모양을 한 여러 겹의 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들은 다시 돌로 만든 커다란 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각 미라 관은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미라는 아름다운 황금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관들은 모두 투탕카멘의 왕의 영혼, 즉 카의 집입니다. 미라를 넣는 관은 로마인이 이집트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관에 그려진 그림들이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음식.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 즉 카를 위해 음식과 음료수를 남겨두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카도 이러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고고학자들은 투탕카멘 왕의 무덤 속에서 과일이 담긴 광주리 115개, 포도주 항아리가 40개, 그리고 구운 고기와 빵이 담긴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샤부티, 무덤 속에서는 조그마한 조각상들도 발견됩니다. 주문을 외우면 이 조각상들이 살아나 사후 세계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일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넣어둔 것이죠. 어떤 조각상은 실제 모습과 똑같이 생겼지만 어떤 것은 작은 미라처럼 생겼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샤부티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가구. 무덤 속에는 향나무, 흑단, 상아, 황금으로 만든 침대, 걸상, 왕좌 등 아름다운 가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용품. 사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옷, 화장품, 보석 등도 미라에 가까이 놓아두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까지 준비해 놓았죠. 미라의 무덤. 수천 년 동안 부유한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의 미라를 위해 온갖 종류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미라는 지하에 만든 방에 묻혔습니다. 어떤 무덤은 단단한 돌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무덤은 그 위에 여러 개의 방이 딸린 건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방 하나는 죽은 사람을 위한 예배당으로 사용했죠. 그렇지만 모든 무덤의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와 보관품을 모래 폭풍이나 도둑 혹은 그 밖의 나쁜 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제물. 여러 무덤 밖에는 돌로 만든 제단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의 칼을 위해 음식물이나 그 밖에 물건을 놓아두는 장소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사제는 이렇게 바친 물건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은 무덤 주위의 돌판 위에 적어 놓았습니다. 무덤의 종류. 약 5100년 전에 귀족들은 벽으로 둘러싸인 건물 및 지하실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무덤을 마스타바라고 부릅니다. 약 4650년 전에는 파라오의 무덤 위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들은 기자의 나일강 서편에 모여 있습니다. 약 3570년 전에는 왕들의 비밀 무덤에 묻었는데 테베 근처에 있는 왕들의 계곡이라는 곳에 절벽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도둑이야! 지금 도둑들이 왕들의 계곡에 있는 왕의 무덤에 침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경비병을 몰래 따돌리고 왕의 시체가 보관되어 있는 방까지 터널을 뚫었어요. 그렇지만 도둑들은 불안하게 짝이 없죠. 언제 발을 잘못 디뎌 함정으로 빠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 만약 붙잡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목숨을 건질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조그마한 황금 조각상이라도 하나 훔쳐 달아나면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미라의 마법. 중세 유럽에서는 훔쳐낸 미라 조각이 놀라운 약효가 있다 하여 비싸게 팔렸습니다. 보물 사냥꾼. 200년 전에 프랑스 군대가 이집트를 침략했을 때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미라를 파냈습니다. 새로운 무덤. 1. 1908년 고대 도시 테베 근처에 있는 왕들의 계곡에서 단지와 천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들은 투탕카멘의 왕의 미라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무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2. 1922년 하워드 카터라는 고고학자가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카터는 발굴 경비를 대주던 카너번 경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함께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 그 안에서 그들은 황금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도둑들이 손을 댄 흔적도 있지만 그래도 600여 점이나 되는 보물이 남아 있습니다. 4. 카터는 이 발견에 몹시 흥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발굴팀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밖으로 나르기 전에 있는 상태 그대로 사진을 찍고 측정하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5. 그러고 나서 모든 조각상과 상자와 가구를 하나씩 밖으로 운반했습니다. 무덤에서 모든 유물을 꺼내는 데에는 수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6. 두 번째 방에는 3500년 전에 만들어진 투탕카멘의 왕의 미라가 들어있었습니다. 투탕카멘 왕은 카터가 그 방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발굴자들이 방에 들어서서 처음 본 것은 황금벽이었습니다. 7. 그 매장실이 황금 상자로 빽빽히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온 방을 차지한 커다란 황금 상자 안에는 그보다 작은 황금 상자가 3겹이나 더 있었어요. 그 안에는 돌로 만든 관이 들어있었고 그 관 속에는 미라관이 3겹으로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안쪽 관에는 파라오의 미라가 있었습니다. 그 관들은 너무 무거워서 도르래를 사용해서야 겨우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무덤의 설계도. 그 다음에도 조사할 방이 2개 더 남아 있었습니다. 두 방에는 모두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죠. 투탕카멘 왕은 유명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의 매장실은 그때까지 독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미라와 과학.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 왕의 무덤을 발굴한 이후 과학자들은 미라에 관해 더 많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미라에서 떼어낸 아주 조그마한 조직, 뼈나 피부 같은 것, 세포로부터 미라의 가족과 친척이 누구이며 어떤 병에 걸렸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라의 나이 추정. 과학자들은 관에 있는 천과 나무나 미라에 붙어있는 꼬리표를 분석해 미라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 과학자들은 미라의 위와 창자를 조사하여 죽기 바로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딱정벌레와 곤충. 미라의 관 속에서 발견된 작은 벌레들은 고대 이집트에 어떤 곤충이 살았는지 알려줍니다. 미라의 모형. 미라를 살아서 숨쉬는 사람의 모습으로 상상해보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두개골을 자세히 조사하여 미라의 머리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은 어떤 미라에서 뼈가 치료된 흔적을 보고서 그 사람은 코가 부러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모형은 수천 년 전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미라 속 들여다보기. 병원에서 어떤 사람의 신체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을 때에는 X선이나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 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미라의 천을 풀지 않고 그 속을 조사할 때에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거기서 얻은 모습을 보고 과학자들은 미라가 어떻게 천으로 감싸졌는지, 어떤 종류의 부적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부러진 뼈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꽃, 무덤 속에 남아있는 말라붙은 꽃을 보면 그 사람이 1년 중 언제쯤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